자,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유튜브 분들하고 아프리카 분들 어서 오시고. 쭉 5경기 NBA가 오늘 꽤 많은데 오늘 마감 경기 2경기 포함해서 12경기나 있어요. 어쨌든 한번 분석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경기를 이제 마인츠 대 도르트문트인데 일단 홀란드 나올 수 있어요. 홀란드 나올 수 있고, 부상자 좀 먼저 말씀드리면은 마인츠 같은 경우 이제 도미니코나 핵 주전 정지로 빠지고, 세인트 유스테 거의 뭐 수비 쪽 자원들이 좀 많이 빠지는 마인츠고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이제 사이드 쪽에 메니에나 뭐 모리, 어린 놈 티게스, 마리우스 별포 공격형 미드필더 쪽 무코코, 이렇게가 이제 확실하게 좀 빠지는 것 같고, 훈멜스, 로이스, 하팔게레로, 자가두, 슈멜처, 아칸지, 이렇게가 지금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르트문트도 코로나가 좀 있거든요. 훈멜스가 아마 코로나라서 오늘 경기 좀 불투명한 느낌이고, 이게 뭐 하팔게로나 로이스나 훈멜스나 제가 볼 때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칸지도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자가두나 슈멜처는 사실 뭐 없어도 되는 자원이긴 한데, 이 핵심들의 결장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빠지게 된다면 어쨌든 수비 쪽 자원들이 많고, 하팔게르나 같은 경우 뭐 윙백 자원이라 공격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선수고, 로이스도 뭐 그렇죠. 근데 어쨌든 홀란드가 나와요, 사실. 도르트문트가. 저는 이건 일단은 마인츠 프렌 쪽을 보거든요. 프렌 쪽을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분명히 수비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불투명에 떠 있거나 뭐 이런 선수들도 조금 어쨌든 수비 쪽 자원들이 상당히 많고, 뭐 나온다 하더라도 훈멜스는 어쨌든 코로나기 때문에 경기력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인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오늘 경기라고는 보는데, 홀란드가 있는 사실 도르트문트 반대 찍기는 조금 빡세긴 해요. 왜냐면 최근까지 계속 홀란드가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아까 부상자 쪽 보셨겠지만 마인츠도 지금 수비 쪽에 출전 정지자나 부상자들 좀 있어요. 뭐 세인트 유스테 같은 경우는 진작부터 올 시즌 좀 많이 못 뛰고 있긴 하지만, 도미니코나 뭐 핵, 뭐 이런 애들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도르트문트도 최근에 수비가 완전히 안 좋고, 이 경기는 제일 좀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는 제가 볼 때 오바입니다. 오바예요. 최소 2골 이상은 무조건 터질 만한 경기라고 보고요. 거기에 뭐 한 골이 요즘 좀 축구가 뭐 같긴 해요. 진짜 제가 오바를 뭐 주력이든 부주력이든 가면은 골대를 항상 맞더라고요. 지긋지긋할 정도로. 뭐 3번씩 연속 3번 맞았어요, 최근에. 리버풀 3번 맞고, 또 어디야? 최근에 하나 있었는데 3번 맞은 데가. 거기도 3번 맞고, 연속으로 3개 맞고, 기본 한 번 이상씩 계속 맞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것도 오바 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이 경기 승패는 조금 제 생각에 어려워요. 승패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뭐 굳이 간다면 마인츠 프렌 그리고 오바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결국에 좀 난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두 번째 경기로 브라이튼 대 토트넘. 이런 경기가 되게 어려운데, 브라이튼은 사실 지금 좀 맛이 가 있어요. 일단 랄라나 지난 경기 또 부상이고, 수비 쪽에 웹스터 불투명. 토트넘은 똑같습니다. 탄강과 올리버 스킵, 세선용이 최근에 또 빠졌죠. 다만 이제 뭐 레길론이 있긴 한데, 뭐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브라이튼이 지금까지 엄청 못했어요, 최근에. 공격도 더럽게 못하고, 가뜩이나 이제 올 시즌 전체적으로 브라이튼 경기력은 좋았어요. 항상 경기력은 좋았는데 골을 못 넣는, 배터들이 이제 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넣는다고 봐야 될지, 이번 경기에는 뭐 못 넣는다고 또 봐야 될지, 약간 아리까리한, 뭐 근데 하도 못 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냥 못 넣는다고 보긴 하는데, 보통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이제 후반기 들어서는 그 좋은 경기력마저 좀 잘 안 나오는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브라이튼이 공격적으로 또 찬스를 애초에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못 넣는데 당연히 득점은 더 안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비 쪽에 부담은 늘어나고, 토트넘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귀신같이 오늘 또 살아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어쨌든 이런 팀들은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약간 라요나 세비야, 그런 경기 느낌 있잖아요. 라요가 한창 죽수다가 이제 세비야전에 귀신같이 물을 캐는, 물론 그때 저는 세비야 승을 보진 않았지만 무승부를 봤지만, 오늘도 이게 그런 경기가 나올까봐 좀 걱정이 된다. 결국에는 이거는 결국에 토트넘이 질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좀, 이것도 지면은 진짜
해축은 앞으로 좀 건들기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지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 잘해야 브라이튼이 이제 좀 무승부 정도 거둬서 이제 연패를 끊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 토트넘이 어쨌든 최근에 경기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지난 맨유전에 패배했다고는 하나 확실한 우세 속의 경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경기 후에 뭐 데이터나 여러 가지도 토트넘이 절대 질 사이즈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오늘 경기도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브라이튼의 좀 빈공이 예상이 되고, 그나마 이제 브라이튼이 좀 선전을 거둔다면은 뭐 0대0 무승부 내지 아니면 한 골씩 주고받고 이런 느낌인데, 글쎄요, 저는 평상시였으면 솔직히 이거 토트넘 승만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해축에 뭐 그런 게 없고 그냥 평상시에 결대로 나오고 가끔씩 뭐 터질 경기 터져주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 번씩 뭐 이변이 나오는 회차도 있고 막. 근데 요즘은 그냥 계속 터져요. 계속 터지는 흐름이라서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무승부나 해무 쪽으로 봐요. 결국에 터진다면 무승부가 될 것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도 원정에서 해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뭐 쉽게 마인을 하는 사이즈가 아니고, 대부분의 뭐 마인을 했던 경기에서는 상대가 수비가 안 되는 팀이거나 뭐 리즈, 에버튼 최근 경기죠. 요런 팀들의 경우에서만 이제 마인을 했었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한 점 차 승리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원정 경기는 지난 리즈전 빼고는 올 햄무였어요. 그런 점까지 감안한다면은 브라이튼이 어떻게 보면 또 수비적으로 완전히 뚫리는 팀도 아니잖아요. 잘 비비는 유형 중 하나고, 오늘 또 이제 잘 배당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때 토트넘 배당이 생각보다 높게 받은 점에서 조금 쎄한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가지고, 저는 이거는 무승부 해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리버풀. 일단 요것도 부상자 먼저 볼게요.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미야스 우측 풀백과 마갈량이스가 지금 불투명에 떠 있고요. 리버풀은 살라, 수비 쪽에 코나테 이렇게 불투명인데, 여러 가지 흐름적으로 봤을 때 살라는 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토미야스는 여전히 조금 부상의 여파가 있는 것 같고, 마갈량이스 같은 경우는 부상은 아닌데 지금 와이프가 임신 9개월인가? 그래가지고 일단 훈련을 불참했다고 해요. 그래서 출전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불투명이긴 한데 나와도 당연히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아스날 뭐 선수들이 뭐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 다 뛰었어요. 아니다, 나 팀에 좀 보탬이 되고 싶다. 뭐 지난번에 페페도 그렇고 뭐 출산 뭐 관련 이슈 있었던 선수들이 다 뛰었기 때문에 얘도 뛸 수 있어요. 어쨌든 빠진다면 상당한 누수인데, 저는 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팀 요 정도 누수가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요거는 아스날 프란 쪽 한번 찔러보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게 뭐 전력적으로 볼 것도 없는 게 둘 다 좋거든요. 최근에 리버풀도 최근에 이제 뭐 챔피언스리그도 진출했고 패배하긴 했으나 경기력은 괜찮았고, 그 다음 경기들도 뭐 계속해서 승리를 따냈고, 아스날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경기력도 좋고 뭐 팀적인 분위기나 여러 가지 그냥 다 좋아요. 상승세끼리 만난 상황에서 리버풀이 1.6대 낮은 정배를 받았는데, 아스날이 애초에 종종 리버풀을 상대로 비비는 경기들을 자주 했어요. 비단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 사실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만났잖아요. 근데 작년이나 뭐 재작년, 지난 시즌 뭐 이렇게 봐서도 아스날이 의외로 막 리버풀 상대로 비비는 경기들을 꽤 자주 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승리를 따내기도 했고요. 지난 시즌에는 리그컵에서 이제 리버풀이 떨어졌었죠. 제 기억에 승부 차이 가서 떨어졌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무튼 어쨌든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었고, 리버풀이 보통은 학살을 하거나 아니면 아스날이 지지 않는 그림의 경기가 나오는데, 이건 리버풀이 학살할 만한 사이즈가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스날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버풀 같은 강팀은 좀 오랜만에 만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브랜트포드 아니면 약간 좀 떨어진 레스터, 약간 요런 팀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뭐 울버햄튼도 있었고 막. 근데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지난번에 이제 맨시티랑 한번 붙었거든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한 달 좀 넘었나? 근데 그때 아스날이 상당히 잘했어요. 거의 퇴장당해서 졌는데
퇴장만 안 당했으면 이거 아스날이 잡겠는데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그와 이제 뭐 비슷한 강팀이잖아요, 리버풀. 이런 사이즈로 왔을 때 지난번에 아스날 어쨌든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한번 삐끄덕 거렸고 퇴장으로서 이번 경기는 상당히 더 잘 준비할 수 있다. 결국 지지하는 사이즈에서 1.9 정도의 높은 배당을 준다면은 이거는 뭐 주력감이나 뭐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이거 1.9 정도 아스날 프레임이면 찍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미드필더 쪽에 파티 이런 애들이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라인 자체도 전체적으로 너무 안정감이 있어요. 골키퍼 램스데이도 잘해주고 있고 여러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스날 프렌 쪽의 배팅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갔어요 저거. 유벤투스 대 비아레알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기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부상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키에사, 맥케니, 보누치, 자카리아 여기 이제 디발라랑 키엘리니가 복귀하는 걸로 보여요. 복귀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좀 돌아왔죠. 유벤투스 같은 경우도 한창 이제 두 줄까지 채웠었잖아요. 지난 경기나 이제 뭐 지난 경기 해가지고는 좀 돌아왔고 비아레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알베르토 모레노 상당히 아쉽고요. 빠지는 거. 여기 이제 공격 쪽에 뭐 헤라드 모레노, 제라드 모레노가 또 불투명에 떠 있고 알카세르, 루벤페나 이런 서브 쪽 자원들까지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이 경기는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 흐름, 그러니까 경기 내용적인 부분만 보면은 결국에는 비아레알 쪽에 우세가 있거든요. 유벤투스 경기를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 비아레알과의 지난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 유벤투스가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잖아요. 그 이후에 전승이에요, 지금. 근데 그 전승의 경기 내용적인 부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은 한 경기도 빠짐없이 유벤투스가 졸전이었어요. 심지어 지난 산프도리아 3대1이었는데 3대1 나올 만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잘 막아내면서 그냥 결정력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 사실 좀 팽팽한 경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최근의 경기 내용 자체는 상대방을 압도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비비거나 좀 밀리는데 잘 넣어가지고 이기는데 이런 상황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약간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이 약간 뭐 옛날에 맨유 퍼거슨 느낌 그때 느낌이에요. 경기는 이거 지겠는데 한 골 넣고 이기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분석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반면에 비아레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최근 경기력 면에서는 되게 좋은 건 맞는데 최근에 어쨌든 비아레를 고전했던 경기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제 약간 유벤투스 틱한 수비적으로 좋고 이제 좀 잘 압박에 좋고 잘 끈적끈적한 팀들 오사수나 원정 가서도 졌잖아요. 그런 팀들과의 경기에서 고전했던 걸 감안했을 때는 이거를 경기력적인 부분을 감안하고 최근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프렌 접근이니까 프렌을 봐야 될지 아니면 비아레를 좀 고전할 만한 사이즈기도 하고 어쨌든 올 시즌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정에서 좀 부진한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유벤투스 쪽으로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어느 봐도 잘 모르겠고 어느 봐도 한 두 골은 터질 것 같거든요. 근데 두 골이냐 세 골이냐 모르겠어요. 애매한 선상에 있는 것 같고 승패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렌이랑 승이랑 나눴을 때는 어쨌든 뭐 양팀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조금 뭐 유벤투스 돌렸어요. 지난 경기 이제 핵심 공격수인 이제 블라우비치를 벤치에 내렸고 60분대에 투입하면서 이제 오늘 경기를 대비했고 비아레알은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가동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뭐 뎁스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유벤투스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해서 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비슷비슷하게 뭐 돌렸다고 뭐 보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에 좀 무책임하고 싶지는 않은데 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 경기는. 그러니까 이게 전력대로만 나오면 저는 비아레알 프렌 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또 아탈란타와의 이제 비아레알이 또 어떻게 보면은 세리에 팀을 하나 또 격침시키면서 또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스토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프렌 할 것 같은데 이게 비아레알이 올라가면은 챔피언스리그 흥행이 지금 가뜩이나 맨유 떨어졌고 아약스 떨어졌고 유벤투스까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좀 저는 챔스가 주작이 있다고 믿거든요. 약간 흥행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렇고 일단 넘어갈게요. 저는 비아레알 프렘 봅니다. 여튼
유벤투스 경기는 진짜 경기를 보면은 다음 경기 배팅하기가 무서워요. 경기력이 너무 쓰레기여가지고 미드필더진도 너무 로카텔리 말고는 별 힘도 못 쓰고, 그렇다고 공격진은 뭐 그나마 다행인 게 공격진들이 지금 브라우비치를 필두로 잘해주고 있다는 건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 믿고 가기에는 좀. 어쨌든 이 경기는 이제 릴 같은 경우 헤나투 산체스가 이제 빠지고요. 또 이제 뭐 신체 능력이 좋은 선수 쪽 빠르기도 하고 측면 쪽에, 첼시 같은 경우 벤치레, 뭐 리스 제임스 이렇게 또 측면 쪽에, 야 얘네가 제가 벌써 몇 달 전부터 올 시즌 첼시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못 뛰고 있어요. 참 진짜 첼시도 오히려 다른 선수들보다도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첼시의 공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심이거든요. 물론 미드필더 쪽에 조르지뉴 이런 애들도 되게 중요한데 어, 아직까지도 못 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허드슨 오도이도 불투명에 떠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첼시는 아무래도 지금 팀 분위기 전체적으로 좀 뒤숭숭할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그 러시아 관련 뭐 로만 아브라모비치 뭐 관련도 있고, 전체적으로 약간 뭐 지금 뭐 비행기로 간다 뭐 차로 간다 뭐 얘기도 많잖아요. 애초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이 경기는 아니고 뭐 미들스브로의 뭐 FA컵 그 경기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도 많고, 지금 첼시는 아마 선수단에 좀 분위기가 약간 붕 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오늘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흐트러진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 이 경기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언더 쪽이에요. 그러니까 첼시가 어쨌든 주도권을 잡고 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릴이 뭐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긴 하나, 어쨌든 공격적으로 사실 첼시를 뚫기는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첼시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 경기를 어떻게 확실하게 잡고 가는 느낌보다도 제 생각에는 결국에 2대 0으로 첼시가 이겼었잖아요. 결국 2점 차 이상으로만 안 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즈를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해 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 결국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도권을 주고 이기려고 할 테지만 결국엔 그러니까 2점 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첼시는 결국에 최소한 실점을 안 하는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뭐 첼시가 최근에 공격력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지난 경기도 상당한 빈공 끝에 1대 0으로 간신히 뭐 잡는 경기를 보이기도 했었고, 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최근에 수비력 자체는 상당히 좋으나 공격에 있어서 첼시의 방패를 뚫기에는 좀 의문이 있다. 가장 좀 선택하기 좋은 선택지 제가 볼 때 언더이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첼시 승입니다. 그 다음에 첼시 승. 저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1대 0, 2대 0 이길 것 같아요. 그래도 릴 하는 꼬락선이 봐서는 잘 비빌전 결국 첼시가 받고 이길 만한 경기가 아닌가. 릴의 창이 좀 첼시의 방패를 뚫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저도 뭐 PK나 뭐 여타 뭐 들어가진 않아서야 될 골, 그러니까 들어갈 골도 최근에 골대 맞거나 이제 뭐 오블락 머리 맞고 튕기거나 그런 경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게 들어가 하는 골만 이렇게 빵빵 터지지 않으면은 언더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도 요즘 좀 흐름이 이상해가지고 3골대는 뭐 일주일에 몇 번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런 좀 해축은 어쨌든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